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이제 정일주 남명이 되겠습니다. 정일주 남명이 되겠는데,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마치 짜맞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배치가 된 좀 약간 재밌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마치 테트리스를 연상시키듯이 좀 이렇게 딱딱 유유병존이 이렇게 지지에 먼저 있고, 월주는 갑인, 그리고 연주는 무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목, 토, 금 이렇게 이제 양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이제 극하는 쪽이고요. 일단 금이 일단 이제 목을 극하는 쪽, 그리고 이제 토가 금을 생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루어지게 됐다. 어떤 세 개의 어떤 오행이 이렇게 또 구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 기준으로 또 이제 합충이 있는가, 천간이랑 지지 기준으로 합충이 있는가 좀 봤을 때는요. 일단 천간 기준으로는 어쨌든 지금 이제 갑목이 이제 모토를 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목토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갑기토, 이제 갑기합 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월간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제 토로 변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화일간이잖아요. 정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토가 좀 어느 정도 많은 것을 보니까 좀 식상의 기운이 이제 우세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무엇이냐, 진유합금이죠. 진유합금. 그래서 어떤 이제 연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진토가 바로 이제 금으로 변해버린다. 자 여기 화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금은 재성이죠. 재성, 화극금이니까. 그래서 진유합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있다면 수기운이 없잖아요. 수기운. 그러니까 화일간에게 있어서 수기운은 관성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무관사주라고 기본적으로 사주에서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장간이나 이름에 따라서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무관사주에 가까운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름 오행까지 겹쳤을 때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실상 이건 진짜 거의 일단 무관사주에 가깝죠. 수관성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정도는. 대신에 나머지들이 좀 이제 특히 이제 식상생재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생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트리스처럼 이루어진 것은 토금 목이었죠. 그러니까 토생금, 금금목, 목극토 이런 식으로 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세한 것은 식상생재가 되겠네요. 식상생재. 그래서 식상생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특히 지금 여기는 무관사주잖아요. 무관사주니까 본인이 어떤 조직이나 직장 이런 데 소속될 마음이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아까 취업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속될 마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규율이나 규칙을 따를 마음도 없고요. 지위나 직책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토생금, 식상생재가 기본적으로는 우세한 타입이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자영업자 사주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콘텐츠나 어떤 물건이나 유무형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화, 시장에다 내다 파는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영업 마케팅 이런 쪽에도 상당히 능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운성 관점에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장생이랑 목욕이 이제 다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병3묘 중에서는 병이랑 사, 그러니까 장생이랑 목욕이랑 이제 병이랑 사, 이 두 개가 높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일단 장년 기운이 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여요. 장년 기운이 높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뭔가 새롭게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미 있는 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좀 약간 보수적인 성격의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생은 표현력입니다. 내가 생각을 뭔가를 드러내는 표현력. 목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어떤 매력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이끄는 매력.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심신질병을 치유하는 쪽에 그런 어떤 테라피 관련된 보건의료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과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 같은 경우는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고력 같은 것들, 이런 네 가지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게 좀 약간 다재다능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장소나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는 그런 어떤 활동적인 일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한 특히 이제 표현력이나 어떤 사교력 같은 게 뛰어나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굉장히 능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면서 병지랑 사지까지 있으니까 무엇이다. 약간 보건의료 계열과도 좀 인연이 있겠다. 보건의료 계열과도 충분히 인연이 있겠다라고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런 웃음 치료사 관련된 일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웃음 치료사 관련된 이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잘 살리고 있습니다. 장생목욕, 병사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테라피, 보건의료 계열을 자기 자신의 어떤 표현력이나 어떤 사교력으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 계열로 이제 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기운이 이제 이렇게 편제를 생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인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다? 그리고 한 분야에 깊이 있게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떤 이제 그런 재물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일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12운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이면서 뭔가 보건의료 계열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강사 계열로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역마랑 교화까지 이렇게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이제 뭐 식상이 이제 인비식이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러보다는 좀 혼자서 일하는 이런 기업으로서 형태를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식상생재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영업 마케팅에도 굉장히 뛰어난 타입,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운 그래프를 봤을 때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7세를 기점으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네요. 큰 변화. 그러니까 여기 47세부터 67세란 요 20년의 시간, 이 시간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물론 슬럼프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슬럼프가 올 수가 있고, 신경의 변화가 뭐가 크게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평탄하게 살다가 요때를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기를 되게 잘 보내야 된다.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판단을 이 시기에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 판단력이 좀 약간 좀 어지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매사 꼼꼼하고 세밀하게 뭔가를 따져보면서 좀 약간 찾아봐야겠죠. 이것저것 되게 좀 결정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하는 그런 변화의 시기,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를 잘 견디게 되면요, 말년, 그러니까 전반기랑 후반기, 과도기 이렇게 3국면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후반기는 비교적 또한 다시 슈팅하면서 평탄한 어떤 오행의 조화를 찾게 되는 타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요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요 시기에 내 마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래서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를 미리 알면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든지 우비를 준비하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일기예보의 어떤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부분. 지역적인 부분인데요. 용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용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분의 용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용신이라는 것은, 자, 이분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억부용신이랑 조용신의 관점에서 일단 이제 각각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억부용신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신약하잖아요. 신약하니까 신강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용신의 관점에 봤을 때는 양기에 쏠렸으니까 음기가 되겠다. 그래서 일단 조용신은 어떤 금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억부용신 같은 경우는 인성미겁이잖아요. 인성미겁이니까 무엇이다? 이제 이분은 이제 다시 보면은 화일간이잖아요. 화일간이니까 인성미겁은 뭐가 되죠? 목화가 되는 겁니다. 목화. 그러니까 양기냐 음기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수간성이 너무 이게 아예 확 빠져버렸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통간용신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통간용신을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혀져 있는, 사실상 혈액순환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수간성이 어떤 통간용신으로 이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간용신을 보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운이랑 또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지었을 때 지역적인 방위로 봤을 때는요, 초반 전반기에는 일단 서북 쪽에서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서북 쪽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이분에게는 좋은 형태가 되겠는데, 근데 일단 과도기를 거쳐서 이제 후반기로 가면은 좀 과도기
후기에는 도리어 이제 동남쪽 용신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금수 용신이 되었다가 과도기에는 목화 용신이 되겠다. 그 다음엔 또 이제 이번엔 이제 동북 쪽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동북 쪽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동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시기에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위를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더라.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오늘은 무간사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간사주 수간성이 하나 빠져있는 대신 식상생재가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명을 잘 살리는 타입,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타입이라,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수간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통관용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